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까지 몸에 좋다 여기던 과일이 오히려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술, 담배도 멀리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 중 상당수가 바로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이라는 사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30년간 노년의 식생활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입니다. 그동안 제 병원을 찾아오신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잘못된 과일 섭취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과일 3가지와 오히려 생명을 지켜주는 보약 과일 4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4번째 보약 과일은 제가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비밀 무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제 병원에 68세 김땡땡님이 오셨습니다. 평생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매일 아침 운동을 빠뜨리지 않는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 8.2%라는 충격적인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김땡땡님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바나나 2개씩을 15년간 꾸준히 드셨고 여름에는 수박을 거의 한 통씩 드셨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72세 박땡땡님은 변비 때문에 매일 바나나를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며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나나의 과도한 칼륨 섭취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건강을 위협하는 과일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기운 없을 때 에너지 보충용으로 또 변비 해결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은 사실상 압축된 설탕 덩어리와 같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27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각설탕 7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 심각한 건 바나나의 당분은 포도당과 과당이 거의 1대1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흡수가 매우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췌장은 마치 화재 경보가 울리듯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노년의 몸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면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지치게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칼륨입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젊을 때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였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과도한 칼륨이 피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부정맥과 심부전을 불러올 수 있지요. 실제 환자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75세 최땡땡님은 매일 아침 바나나 우유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바나나 2개와 우유 200ml로 만든 이 음료를 15년간 드신 결과 혈당 수치가 공복 혈당 180까지 올라갔고 심전도 검사에서 심실성 부정맥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나나를 끊고 3개월 후 혈당은 130으로 부정맥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이지만 그 달콤함 속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포도의 당분은 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과당의 비율이 높습니다. 과당은 다른 당분과 달리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세포로 들어가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것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이유입니다. 포도 100g에는 약 16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각설탕 4개에 해당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요산 생성입니다. 과당이 간에서 대사될 때 퓨린이라는 물질이 생성되고 이것이 요산으로 변합니다.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극심한 통풍 말작을 일으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나 술만을 탓하지만 사실 포도야말로 통풍의 숨은 범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건포도는 당분이 더욱 농축되어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건포도 100g에는 무려 72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생포도의 4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땡땡님은 포도를 좋아해서 가을철마다 포도를 상자로 사서 드셨습니다. 하루에 포도 한 송이 정도를 드셨는데 3년 후 발가락에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요산 수치가 9.2로 정상치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포도 섭취를 중단하고 6개월 후 요산 수치가 6.8로 정상화되었고 통풍 발작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여름철 시원한 간식으로 최고라 여겨지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과당은 매우 교묘합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이지만 나머지 10% 중 상당 부분이 과당입니다. 과당은 다른 세포가 아닌 간으로 직행해 지방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간세포에 축적되어 지방간을 일으킵니다.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교묘한 점은 과당이 렙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렙틴은 배부름을 알려주는 호르몬인데 과당은 이 신호를 차단합니다. 게다가 과당은 포만감을 주는 신호를 방해해 계속해서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수박은 혈당 지수가 72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시원함 때문에 무심코 많이 먹다 보면 어느새 간과 혈관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수박 한 조각에는 약 12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시원해서 여러 조각을 연달아 먹게 되면 상당한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 알려드립니다. 58세 정땡땡님은 여름마다 수박을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수박을 드시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한 번에 수박 4분의 1 정도를 드셨다고 합니다. 3년 후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450, 간효소 수치도 크게 올라가 중등도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박 대신 저녁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과일 섭취를 줄인 결과 6개월 후 중성지방이 180으로 간효소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보약이 되는 과일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 청소 부인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소로 착각하지만 엄연한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 중에서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과일들과 달리 당분이 거의 없고 대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아보카도에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나쁜 기름, 찌꺼기를 녹여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혈당 지수는 15 이하로 매우 낮아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 더 많이 들어있지만 나트륨 함량은 매우 낮아서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 알려드립니다. 70세 김땡땡님은 고지혈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80, LDL 콜레스테롤이 180으로 높았습니다. 매일 아보카도 반 개씩을 3개월간 드신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220, LDL 콜레스테롤이 140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혈압도 150, 90에서 130, 80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뇌 건강의 수호자인 블루베리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의 보랏빛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뇌세포 노화를 막고 신경세포 연결을 강화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활성산소도 많이 생성되어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BDNF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과 기존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며 찾아오는 건망증과 브레인 포그를 완화하는 데 탁월하지요.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 테스트에서 20% 이상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당분도 다른 과일에 비해 적어서 당뇨 환자들도 적당량은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 알려드립니다. 74세 박땡땡님은 최근 들어 자주 깜빡하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경계선 점수를 받았습니다. 매일 블루베리 한 컵씩 6개월간 드신 결과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고 일상생활에서의 건망증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의 파수꾼 키위입니다. 작은 열매 하나에 비타민C가 하루 권장량의 2배 이상 들어있습니다. 키위 하나에는 약 93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이는 오렌지보다 2배나 많은 양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를 강화시켜 외부 바이러스와 세균에 맞서 싸우는 군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항체 생성을 도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또한 키위에는 독특한 요소인 액티니딘이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 분해를 도와 소화를 개선하고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키위의 혈당 지수는 52로 중간 정도이며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 체력이 약한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 알려드립니다. 67세 최땡땡님은 겨울마다 감기를 여러 차례 앓으시며 체력 저하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키위 한 개씩을 꾸준히 드신 지 3개월 후부터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크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면역 지표들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췌장의 수호천사인 자몽입니다. 쌉쌀한 맛의 나린진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췌장을 보호하고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자몽의 쓴맛을 내는 나린진과 리모네는 강력한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여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당뇨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몽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몽 하나에는 약 40칼로리밖에 안 되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단,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의 해독 효소를 억제해 약 성분의 혈중 농도를 지나치게 높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 알려드립니다. 64세 한땡땡님은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셨습니다. 매일 자몽 반 개씩을 3개월간 드신 결과 공복 혈당이 95로 정상화되었고 당화혈색소도 6.2%에서 5.8%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혈압약을 드시지 않는 분이어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과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분의 종류와 대사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주요 당분은 포도당, 과당, 설탕자당입니다. 포도당은 모든 세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지만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1대1로 결합된 형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은 떨어집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지고 간 기능도 약해집니다. 따라서 젊을 때는 문제없던 과일도 나이가 들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과일도 제대로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식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의 효소와 비타민이 최대한 흡수되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식후에 드시면 위에서 발효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짝꿍 음식과 함께 드세요. 블루베리는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프로바이오틱스와 안토시아닌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크게 향상됩니다. 키위는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 E와 C의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우유나 빵과 함께 먹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유제품의 카세인 단백질과 밀가루의 글루텐은 과일 속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폴리페놀 계열의 항산화 물질은 유제품과 만나면 결합되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는 살짝 단단할 때 구입해 실온에서 후숙시키면 영양소 함량이 최대가 됩니다. 너무 익으면 지방산이 산패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구입 후 바로 식초물에 5분간 담갔다가 찬물로 헹구고 완전히 말린 후 냉동 보관하면 농약 잔여물을 제거하고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동에도 안토시아닌 함량은 거의 손실되지 않습니다. 키위는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에틸렌 가스의 영향으로 빨리 숙성됩니다. 자몽은 냉장고에서 2에 3주간 보관 가능하지만 실온에서는 일주일을 넘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권하는 건강 주스 레시피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항산화 블렌드 주스입니다. 이 재료들을 믹서에 넣고 1분간 갈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감미료도 필요 없이 충분히 고소하고 상큼합니다. 아침 혈관을 깨우는 최고의 한 잔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 관리용 주스입니다. 이 조합은 혈당 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수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합니다. 연령별 맞춤 섭취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키위와 블루베리를 중심으로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 섭취하세요. 70대는 혈관 건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보카도를 매일 2분의 1개, 블루베리를 격일로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80대 이상은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므로 키위 2분의 1개 정도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저 역시 과거에는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는 맹신 때문에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면서도 전통적인 영양학 지식에만 의존했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40대 중반 바쁜 병원 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저는 건강한 간식이라는 명목으로 밤마다 과일로 끼니를 대신했습니다. 바나나 2개, 포도, 수박 여러 조각을 자주 먹었죠. 그 결과 2년 만에 제 몸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126으로 올라가 당뇨 진단을 받았고 복부 초음파에서는 중등도 지방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무려 380까지 치솟았습니다. 의사가 당뇨라니 그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강조하던 제가 정작 잘못된 식습관으로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과일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과일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된 후 식단을 바꿨고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지방간도 사라졌습니다. 독이 되는 과일은 완전히 끊고 아보카도와 블루베리, 키위를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바꾼 것입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공복 혈당 88, 중성지방 120로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 또래는 물론 30대보다도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혈관 나이 측정에서는 실제 나이보다 15살 젊게 나왔습니다. 관련하여 환자들의 성공 사례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73세 조땡땡님은 15년간 당뇨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5%로 조절이 잘 안 되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여 하루에 바나나 3개, 사과 2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과일 섭취를 중단하고 아보카도 반 개, 블루베리 한 줌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6.8%까지 개선되어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현재는 당화혈색소 6.4%를 유지하며 최소 용량의 약만 복용하고 계십니다. 61세 여성 환자 윤땡땡님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는데도 중증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식단을 분석해보니 다이어트를 위해 저녁 식사 대신 수박과 포도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과일은 칼로리가 낮으니까 살 안 찔 줄 알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과당은 칼로리와 상관없이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과일을 끊고 정상적인 저칼로리 식단으로 바꾼 결과 4개월 만에 간이효소 수치가 정상화되고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6세 남성 환자 신땡땡님은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적게 드셨는데 통풍이 자주 재발했습니다. 원인을 찾던 중 매일 아침 포도주스를 만들어 드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포도주스를 꾸준하게 15년간 드셨던 것입니다. 포도 섭취를 중단한 후 2개월 만에 요산 수치가 9.8에서 7.1로 떨어졌고 그 후 1년간 통풍 발작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일을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혈당 지수를 확인하신 뒤 55 이하는 안전, 56에서 69는 주의, 70 이상은 피하세요. 아보카도 15 이하, 블루베리 53, 키위 52, 자몽 25, 바나나 62, 포도 59, 수박 72. 과당 함량은 100g당 과당 함량이 5g 이하인 과일을 선택하세요. 아보카도 0.1g, 키위 4.3g, 자몽 3.8g, 블루베리 4.9g, 바나나 5.7g, 포도 8.1g, 수박 6.2g. 계절별 섭취 가이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인 3월에서 5월은 딸기가 제철입니다. 딸기 1개를 아침 식전에 드시면 하루 면역력이 달라집니다. 여름인 6월에서 8월은 수박의 유혹이 강한 계절입니다. 시원함을 원한다면 얼린 블루베리나 키위를 활용해보세요. 아보카도로 만든 차가운 스무디도 좋은 대안입니다. 가을인 9월에서 11월에는 포도의 계절이지만 참으세요. 대신 이 시기에 키위는 당도와 영양소 함량이 최고에 달합니다. 겨울 준비를 위한 면역력 강화에 집중하세요. 겨울인 12월에서 2월은 자몽이 가장 맛있는 계절입니다. 단,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피하시고 대신 아보카도와 블루베리로 영양소를 보충하세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과일 섭취를 즉시 중단하세요. 혈당 관련 사항으로는 그 2-3시간 후에도 졸음이 심하게 온다. 평소보다 갈증을 많이 느낀다. 소변 횟수가 늘어났다. 상처 회복이 느려졌다.
간 건강 관련 사항으로는 오른쪽 옆구리가 묵직하거나 아프다. 피로감이 심하고 회복이 안 된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다. 얼굴색이 누렇게 변했다. 통풍 관련 사항으로는 발가락이나 발목이 갑자기 아프고 붓는다. 걸을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있다. 올바른 과일 구매와 보관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는 겉껍질을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무르면 이미 상한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표면에 하얀 가루가 있는 것이 신선합니다. 물러지거나 쪼글쪼글한 것은 피하세요. 키위는 살짝 단단한 것을 사서 2에서 3일 정도 후숙시켜 드세요. 너무 무른 것은 과당 함량이 높아집니다. 자몽은 껍질이 팽팽하고 무게감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큰 것보다는 중간 크기가 맛과 영양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 시 비타민C는 하루에 약 5%씩 손실됩니다. 따라서 구매 후 3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보관 시에는 비타민C 손실은 적지만 식감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식탁 위 과일 한 조각을 바꾸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결정합니다. 지난 30년간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라며 병원을 찾는 분들이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확한 정보로 무장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 과일은 멀리하고 보약이 되는 과일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억하세요. 바나나, 포도, 수박은 60세 이후 독이 됩니다.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자몽은 생명을 지켜주는 보약입니다. 과일은 식전에 짝꿍 음식과 함께 드세요. 혈압약 복용 시 자몽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의 청춘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과일을 제대로 선택하고 드셔보세요. 3개월 후면 분명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과일 선택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